더불어민주당의 김의겸 의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의혹을 제기했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 결론은 그것은 사실과 다른 가짜 뉴스로 판명이 됐습니다. 이 의혹이 제기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김의겸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가 있었죠. 경찰의 판단이 내려졌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이렇게 저렇게 뒷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지난해 10월 1년 전 국정감사장으로 저와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7월 19일 밤인데요.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청담동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제가 저 자리에 있거나 저 근방 1km 안에 있었으면 저는 뭐 걸겠습니다. 이런데 보시죠. 저기서 제가 노래를 부르고 동백 아가씨를 했다고요? 3시 넘어서? 교수님의 말씀이세요? 아니 저보고 거시라고 하셨잖아요. 찌라실 수준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국무위원을 모욕해놓고 국정감사를 하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 저는 안 있지 않았어요. 자,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지난해 10월 김의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의혹을 제기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명예훼손 혐의로 김의겸 의원을 지난해 12월에 경찰에 고소했고 이것과는 별도로 한 장관이 김의겸 의원 등을 상대로 1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 그런데 저 윗부분 명예훼손 혐의 등 고소 요게 이제 경찰 부분인데 그 경찰의 판단이 나온 겁니다. 경찰은 김의겸 의원을 상대로 쭉 조사를 해봤는데 불송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이죠. 그런데 김의겸 의원의 수사 결과 통지서라는 것을 살펴보니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검찰에 넘기지 않겠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이렇게 적혀져 있었어요. 피의자 김의겸.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어요. 명예를 훼손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국회의원의 신분,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면책특권이라는 것을 인정시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노력을 김의겸 의원이 했기 때문에 최종 결론은 공소권 없음 이렇게 된 것이죠. 구자룡 변호사께서 오랜만에 방송에 나오셨는데요. 어떻습니까? 경찰의 결론을 굉장히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수사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문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저 발언을 진짜라고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패널 중에서도 한 분도 못 봤거든요. 그럴 뿐만 아니라 GPS나 이런 거에 의해서 첼리스트 쪽의 위치가 다 확인이 됐던 게 이미 작년이에요. 그러니까 허위 발언이라는 게 거의 확정된 게 이미 작년에 확정이 됐었고 그럼 경찰은 지금 올해 이 기간 동안 뭘 했나? 김의겸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굉장히 늦어졌거든요. 이게 김의겸 의원의 눈치를 보고 결론을 내준 것이 아닌가, 최대한 끌어준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김의겸 의원이 국회의원이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었잖아요. 수사를 해보니까 김의겸이 국회의원이네, 면책특권 적용해볼까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이 사건 처음 나왔을 때부터 국회의원이므로 면책특권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쟁점이었고 그거는 수사의 결론이 아니라 법리적 판단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에 대한 분석까지도 나왔을 때 명백한 허위 사실일 경우에는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러 전문가들이 했었고 그리고 강진구 더 탐사와 협업을 했기 때문에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그러므로 더 탐사란 유튜브에서 방송한 거에 대해서도 공범관계로 발언이 2개가 있으므로 다시 또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거는 기소돼서 결국은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라는 것을 모두가 얘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뒷부분 다 빼버리고 국회의원님으로 면책특권 적용된다. 이런
허망한 결론이면 이미 작년 12월에도 결론 낼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예. 왜 끌었으며 여태까지 뭐 했는지 어허. 그리고 그 결론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 얼만큼 반영했는지 굉장히 의문이 남기 때문에 이 사건은 김의겸 의원이 명예훼손을 했다는 것은 사실관계가 확인됐으므로 김의겸 의원은 가해자, 예. 한동훈 장관은 피해자가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의 신청을 통해서 검찰 더 나아가서 법원의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건이다. 아직 이거는 종결된 사건이 아닙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의겸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이 시간이 꽤 됐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고소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2023년 10월이니까 한 10개월 정도 경찰이 김의겸 의원을 뭐 이렇게 저렇게 조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10개월간 경찰이 들여다본 결과는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기는 했으나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어요. 따라서 면책 특권을 인정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10개월간의 조사의 결과물이 그러했던 것이죠.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동안 김의겸 의원을 상대로 저 김 의원은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뭐 면허증이라도 가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의겸 의원은 거짓말로 해코지 해도 되는 뭐 면허증이라도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데요. 매번 입만 열면 거짓말 해도 그냥 넘어가 주고 책임을 안 지니까. 제가 유머를 좋아합니다. 유머의 세계에서 하나의 어떤 공통적인 룰이 있다면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하는 농담은 농담이 아니라 그냥 나쁜 짓인 겁니다. 정치판에서 뻥치시다가 망신당하고 예능판 가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그분의 그런 거짓말과 가짜뉴스에서도 아직도 누구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 같습니다. 그런데요, 눈여겨볼 포인트가 있습니다. 경찰이 김의겸 의원을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요. 이렇게 그 사유서에 적었어요. 자, 면책 특권을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중요한데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김의겸 의원이 노력을 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노력을 했다. 따라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강성필 부위원장님, 결과적으로는 이 가짜뉴스로 판명이 됐는데 김의겸 의원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무엇을 노력했다고 경찰은 본 것일까요? 네, 김의겸 의원이 제기했던 의혹들이 허위 사실로 밝혀졌다면 저는 먼저 김의겸 의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사과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것은 여당과 야당을 떠나서 모든 정치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걸 분명히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예. 김의겸 의원이 한때 그래도 기자 아니었습니까? 언론 베테랑이었기 기자 때문에 예. 아무래도 어떤 폭로를 하기 전에 팩트 체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제 생각에는 좀 의혹이 앞섰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팩트 체크를 함에 있어서 조금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특히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적인 관심에 대해서 관심 있는 인물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것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박탈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 가는 것은 조금 과도하다고 보고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는 게 맞다.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김의겸 의원이 노력했다라고 적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김의겸 의원이 처음에 제기한 이후에 오케이, 청담동에서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변호사들하고 밤에 술을 마시고 무슨 뭐 노래를 부르고 뭐 음주 가물을 즐겼다 이런 게 의혹의 핵심 내용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요, 그 청담동 술자리가 있었다는 그 술집은 어디입니까? 이런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했어요. 그러니 장소도 기본적인 장소도 특정하지 못하면서 의혹을 제기한 것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바가 있었는데 장채고 어떻습니까? 경찰의 생각은 좀 다른 듯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한 거죠? 그냥 이 가공된 녹취록 하나 들고 있으면 그게 사실관계 확인인가요? 아하. 실체적으로 김의겸 의원이 무슨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노력했는지 납득이 안 되고요. 앞서 구자능 변호사도 이야기했지만 야.
명백한 허위 사실일 경우에 처벌받는다는 대법원 판례는 무슨 근거로 경찰이 무시했는지 묻고 싶고 예. 국회 의사 일정이 아닌 방송이나 제3의 장소에서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 검찰이 얼마나 검토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기본적으로 경찰의 이 조사를 납득할 수가 없고요. 이재명 대표 법인카드와 관련해서도 경찰은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예? 권익위에서 추가 신고 접수 후에 검찰로 이관을 했죠. 공교롭게도 검수완박과 검경수사권 재조정으로 괴물 같은 권력을 얻게 된 경찰이 민주당 주요 정치인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면죄부를 주고 있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질책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제가 이 방송이 끝나는 대로 공개적으로 경찰을 질책하는 메시지를 낼 생각인데 아, 그러세요? 이 납득이 안 돼서요. 납득이 안 돼요? 뭐 이럴 경우에 검찰에서 보안 수사나 재수사 지시를 내릴 수도 있어 보이는데 뭐 이런 식으로 수사하는 경찰을 뭘 믿고 아니 무슨 이게 살인 면허 007도 아니고 아이고. 가짜 뉴스 면허를 이제 국회의원들에게 다 주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국회에서 아무 말이나 하면 되는 거예요? 윤희군 경찰청장에게도 한번 따져보고 싶습니다. 자, 장채고가 화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것은 김의겸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이니 배지를 달고 있으니 면책 특권이 있는 건 맞으나 이 사안을 면책 특권 범위 안에 있다라고 판단을 한 그 경찰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뭐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데요.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처음에 어떻게 불거졌는지 기억들 하시는지요? 이 녹취 파일이 시초가 됐습니다. 직접 들어보실까요? 녹음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앤장 애들, 김앤장 애들을 모아놓고 하는 거였어. 근데 한동훈 윤석열까지 다 온 거야. 와가지고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한동훈을 먼저 왔어. 갑자기 막 일어나서 노래 하나 하시려고 하더니 나중에 도약이 들어오십니다가 이러는 거야. 3시간을 놀다갔어. 자기 동백 하나씩 그거 하는데 자기도 연주해달래. 3시간 기다리게? 연주할 때 동백 하나씩 자기 부르겠대. 자기들가 아는 노래 그런 거를 해줘야 엄청 감동받는단 말이야. 저는 뭘 했나요? 왜 안 나오지? 뒤에? 그러니까 저것이 무엇이냐면요. 저 첼리스트가 본인의 그 당시 뭐 이제 남자친구랑 통화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첼리스트가 이제 뭐 집에 이제 늦게 귀가하고 그러면 남자친구한테 이제 혼날까봐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친구랑 통화하면서 막 거짓말로 저걸 둘러댄 거예요. 근데 저것을 가지고 마치 저게 사실인 양 김의겸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녹취 파일을 틀고 한 장관을 향해서 그걸 뭡니까? 이렇게 추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김의겸 의원은 불송치 결정. 그런데 한번 보실까요? 김의겸 의원 불송치,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목소리 들으셨죠? 첼리스트 A씨 역시 불송치. 그런데 강진구라는 인터넷 매체 대표는 송치. 글쎄요, 서재현 우리 대변인께서는 뭐 불송치, 송치가 좀 뒤섞여 있는데 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전문적인 용어라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저도 잘 몰라서 모르겠지만 예. 저도 이제 이 건만 봤을 때는 저도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께 좀 죄송한 마음이 있죠. 저도 사실 믿었었거든요. 어허. 예, 왜냐하면 첼리스트 말이 너무 구체적이고 그리고 이 사건은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더 탐사도 그렇고 이 김의겸 의원은 또 좀 놀아났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속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세창 자유총연맹 회장하고 첼리스트하고 같이 그때 술자리가 있었는데 이세창 이분이 자꾸 이렇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그러니까 이분이 녹취를 이제 기존 남자친구한테 하는 과정에서 이 어떻게 보면 이 녹음 파일이 김의겸 의원에게 전달되었다기보다 협업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불송치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는 10개월 동안 경찰이 놀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0개월 동안 김의겸 의원이 협업했다. 즉 첼리스트와 모의해서 이것을 조작해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면책 특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이걸 뭐 송치해서 재판받자 이 정도는 아니다. 즉 주도적으로 이것을 사건을 주도한 건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 자체에서는 어차피 검찰이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또 고소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의제기하기 때문에 또 법원에 가서 또 판단될 겁니다. 그러나 단 이 부분은 뭐 여야 다 떠나서 조금 이제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들은 더 노력해야 되는 자세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그 김용판 의원 있잖아요. 국민의힘. 이 부분도 똑같은 겁니다. 박철민 이 깡패가 20억 돈다발 해놓고 이걸 이재명 씨건 줬다고 했는데 징역 2년 구형 받았는데 장영하 변호사는 불송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용판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문제제기 하나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비판할 수 있지만 뭐 면책 특권에 관련 것은 저는 제한될 필요는 있지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뭐 특권을 내려놓자는 건 아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 변호사님.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반론이 있는 게 김용판 의원 사건이랑 이거는 구조적으로 달라요. 대법원에서 아까 얘기했죠. 명백히 허위 사실인지가 중요한데 그 허위 사실에 대해서 얼만큼 검증 작업을 했기 때문에 믿을만 했는지 그 과정을 보거든요. 근데 김용판 의원은 제보자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했으니까 제보자한테 확인하면은 검증이 되죠. 근데 이 첼리스트 사건은 첼리스트 본인이 있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와가지고 제보하니까 첼리스트 본인은 제껴놓고 거기에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다르죠. 그러니까 검증 작업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론이 달랐고 그러므로 이거에 대해서 면책특권이 적용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아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수사를 했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랬으면 김의겸 의원을 굉장히 빨리 소환했어야 되는데 그 소환 작업 자체가 굉장히 늦었어요. 그러면 김의겸 의원의 말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수사를 그동안은 안 했다라는 것이 오히려 역으로 확인되는 것이죠. 그리고 의혹이 넘쳤다라고 이게 뭐 핑계를 댈 수 없는 게 김의겸 의원은 한동훈 장관을 찍어가지고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여러 번 만들었기 때문에 이번도 의혹이 아니라 이 정도면 난 면책특권이 있으니까 안심하고 그냥 터뜨려도 돼 이렇게 한 건데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목숨도 바쳐요. 명예가 이미 다 훼손돼 버렸어요. 크게 피해를 입은 한동훈 장관은 지금 어디서 구제를 받나요? 그리고 면책특권이라는 거는 정말 최후에 하느라고 한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면제해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저렇게 악의적으로 스스로도 잔기술 부린다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셨던 분에 대해서 방패로 쓰라고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그 알토란 같이 계속 써먹는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김의겸 의원 불송치 결정 이 부분을 다뤄드렸고